안녕하세요, 김남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트렌드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나와주신 분은 저희에게 덕질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콘텐츠 업계 종사자 황현정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네.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우선 저희가 덕질 관련된 좀 라이프 스타일이나 트렌드를 알아보고 싶어서 특별히 모셨어요. 수소문을 저희가 했거든요. 그래서 덕질 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영역에서 덕질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. 저는 지금 K-팝 가수들이랑 보이그룹, 걸그룹들 네. 덕질하고 네. 있고, 그리고 이제 드라마 예능 콘텐츠들도 네. 굉장히 좋아해서 아, 그런 네. 콘텐츠들도 덕질하고 네. 있습니다. 우리가 그거를 디깅 소비라고 좀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디깅 소비 혹은 덕질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특정 뭐 가수나 뭐 특정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게 있는 건가요? 네, 지금 저는 방탄소년단이나 네. 세븐틴을 네. 좋아하고 있고, 네, 네. 그렇군요. 네. 고백을 하셨습니다. 덕밍아웃이라고 하던가요? 네. 덕밍아웃을 하셨는데, 특별히 우리가 그러면 K-팝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. K-팝에 내가 좀 디깅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사실 저는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그때부터 좀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주제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계속 K-팝을 좋아해 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뭐 디깅이나 혹은 뭐 K-팝 스타들을 덕질을 하거나 이런 어떤 이유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덕질을 하고 나서 내 삶에 변화된 면이 있다거나? 사실 K-팝 덕질하는 이유는 뭐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좋아서이기도 하고 뭐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부분이나 자체 콘텐츠 같은 것들을 보면은 좀 힐링이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사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신기해서 많이 보는 편이기도 좀 대리 만족도 되는 네, 것 같고 네. 덕질을 한다, 우리가 디깅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게 덕질을 하는 건가요? 뭐 어떻게 덕질을 하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, 돈 같은 게 좀 아깝지 않고 뭔가를 좋아하게 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게 덕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K-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사서 좀 쌓아놓는 편이라든지 그런 소비하는 게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좀 덕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소비를 하면 그거를 네네. 덕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네네. 거군요. 네, 새로운 정의이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한번 해봤다. 돈이 아깝지 않았다. 이런 거 있으실까요? 팬사인회를 가려면 이제 그 랜덤으로 뭔가 번호를 뽑아서 네. 이 당첨자가 나오는데 네. 그 랜덤 번호가 많이 들어가려면은 이제 앨범을 많이 사야 해요. 그래서 그 수만큼 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앨범- 확률이 더 높아지는군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럼 드라마나 컨텐츠 이런 데는 뭐 어떻게 소비를 해야 약간 좀 덕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? 사실 좀 모르는 드라마나 예능이 없다라고 난 말이 다 나오면 본다. 네, 맞아요. OTT도 웨이브나 뭐 넷플릭스, 티빙, 뭐 유튜브 오리지널 이런 등등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상파나 케이블 채널에 나오는 드라마들도 다 알고 잘 재밌게 보고 장르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정말 찐이구나. 내가 진심이구나. 네. 그러면 그 어떤 덕질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뭐 약간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도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. 그러니까 혼자 즐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소통을 하면서 즐기는 게 좀 이 디깅 소비의 또 기본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가입돼 계신 SNS라던가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. 네, 저는 덕질을 하려면은 우선 트위터 계정은 꼭 있어야 필수인가요? 네, 필수라고 생각. 왜 그렇죠? 왜냐하면 트위터는 이제 팬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서로
소통이 가능한 곳이어가지고 뭐 제가 뭐 멘션 하나를 올리면 그거에 달리는 또 답글들이 많고 좀 그러니까 팬들끼리 서로 소통한 덕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. 거기서 만나본 온라인으로 만났을 때 나랑 마음이 이렇게 해서 통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그 트위터 친구라고 네. 하죠. 그렇게 네. 해서 만나서 같이 음악방송 무대 같이 가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. 왜냐면은 사실 주변 친구들은 네. 그 뭐 덕질하는 대상이 다 달라서 네네. 같이 가주는 친구도 많이 없는데 네네. 트위터에서 그렇게 만나서 가면은 같이 마음도 맞고 이야기도 통하고 네. 해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친구를 만들어 가는 게 낫겠다. 거기서 싶어서. 아예 관계가 이어져서 오프라인 네네네. 행사까지 같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군요. 네네. 저희가 그 트렌드 코리아 2023의 인덱스 관계라는 그 키워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딱 그런 내용을 다뤘었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제 연구했던 결과를 내용으로 쓴 거였는데 온라인에서 만나서 오프라인 행사를 같이 간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. 기성세대 입장으로서는 네. 내가 실제로 정말 그렇게 좀 팬덤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. 굉장히 재밌습니다. 또 그 외에도 뭐 필수인 어플이 있다거나 SNS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? 그 위버스라고 네네. 팬들이 그냥 매일 본인이 그 가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거나 본인의 사진을 올리거나 본인의 일상도 공유하고 팬과 가수가 서로 그 공존하는 곳이다. 그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가수분들도 실제로 거기를 자주 보시나 봐요. 팬들이 네, 맞아요, 남겨주는 맞아요. 메시지나 이런 거를. 네. 아, 거기가 약간 우리끼리 뭔가 소통하는 장소가 되는 거군요. 네. 요즘에 그 MZ세대한테 특히나 이런 뭐 디깅 문화라던가 팬 문화라던가 덕질 문화라던가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있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과거에도 사실 덕질이나 팬심은 있었거든요.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너무 오래전 얘기지만 중학교, 고등학교 다닐 때 막 H.O.T 이런 네. 그 1세대 아이돌들이 한국에 등장을 했을 때 그때도 사실 저희도 막 쫓아다니고 콘서트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와 지금의 약간 덕질에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 뭐 예전에는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을 덕후라고 했으면은 지금은 뭐 다이어리를 꾸미는 걸 정말 좋아해서 그거를 덕질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을 거고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굿즈를 만들어서 뭐 그 굿즈 덕후들도 많을 거고 이런 식으로 분야가 좀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좋은 발견점이신 것 같습니다. 예,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. 그리고 그 덕질하는 사람에 대한 좀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네. 예를 들면 예전에는 좀 약간 좀 폐쇄적이고 뭔가 좀 오타쿠일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릴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요즘은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네. 예전에 그 대학생 때부터 아주 그 이전에 학생 때부터 쭉 덕질을 해오셨다. 케이팝을 좋아하셨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좀 뭔가 방식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달라지나요?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나요? 네, 그 대학생 때는 정말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좀 덕질을 했다면 지금은 사실 돈을 버니까 돈을 좀 아낌없이 쓰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게 아깝지 않고. 네, 그렇죠. 네, 그렇군요. 오늘 그 덕질 아이템 이런 거 저희한테 소개해 주려고 가지고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구경을 좀 할 수 있나요? 아, 네. 제가 네. 최근에 이제 재미를 붙인 덕질 활동 중에 하나가 탑구라고 탑로더 꾸미기인데요. 탑로더가 뭐예요? 이 포토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이 플라스틱 요거를 탑로더라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이건 어디에서 거래가 되나요? 트위터에서 네. 이런 탑로더 말고도 또 거래되는 물품이 있어요. 팬들끼리. 이 포토카드 자체도 서로 거래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. 이 포토카드는 앨범에 들어있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그래서 뭐 제가 원하는 멤버의 포토카드가 안 나왔다. 네.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가진 분과 서로 이제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 포토카드를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이제 사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근데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저는 좀 기업과 일을 많이 하고 컨설팅 같은 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연예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게 이런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처럼 브랜드를 좋아하는 그런
충성 소비자들, 팬덤 소비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? 팬들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런 외모나 그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만족이 되니까 좋아하는 부분도 커서 뭐 브랜드 같은 경우도 그 뭐 시각적으로 자극을 준다든지 이런 그 팬심을 좀 활용하는 그런 마케팅이 있다거나 그런 좀 특이한 활동이 있으면 브랜드 그 소비자들도 충분히 팬심을 갖고 팬덤처럼 네, 소비자를 있지 좀 않을까. 한눈에 사로잡는 네. 뭔가 패키지가 예쁘다거나 네네. 뭐 제품이 엄청나게 좀 획기적이라던가 네네. 이런 게 있어야 된다. 네. 오늘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좀 유념해서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저희에게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